네, 전기차 캐즘에도 테슬라는 한국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중국산 전기차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업계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투자 전략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L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테슬라가 국내 진출 8년 만에 한국에서의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안 팔린다 했는데 벌써 10만 대라고 하니까 캐즘 끝난 걸까요, 대표님? 일단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10만 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게 2017년도였는데 이제 그 이후에 8년 만에 이제 이런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일단 올해 보니까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제네시스를 제외하고 점유율 2위에 오르면서 어쨌든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11월 달이죠. 기준으로 이제 테슬라 누적 판매량을 보니까 92,504대 정도 판매를 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도 한국 진출 이후에 처음으로 연 3만 대를 판매했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안 팔린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잘 팔리고 있다는 게 어쨌든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앵커님 말씀하셔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전기차 캐즘 여파 때문에 이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좀 정체 현상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세계 전기차 시장의 대장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YOY로 84.6%가 증가했다라는 급증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저가형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에 맞춰서 테슬라도 이제 아무래도 좀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가형을 이제 오픈한 게 아마 좀 주요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동안 사실 치킨 게임을 처음 시작한 게 사실 테슬라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이제 당분간 이제 순이익을 포기하고 시장 점유율을 잡겠다는 그 한마디부터 시작한 게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어떤 일론 머스크의 이런 멘트들을 봤을 때 확실히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 측면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뭔가 이제 매출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고 사실 제일 큰 건 전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없애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스스로 이제 테슬라는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테슬라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업계에게 그렇게 좋은 뉴스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은 또 이벤트가 있잖아요. 다음 달 중국의 전기차 BYD가 좀 들어온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준비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에 BYD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어쨌든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절대 싸게 팔 생각 없다라고 했는데 나온 거 보니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이게 과연 안 싼 전기차인지 모르겠지만 믿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기차가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에서 현대기아차 아무래도 점유율 싸움이 시작될 것은 좀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현대기아차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이제 비아디 간의 어떤 경쟁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비아디가 사실 어떤 딜러사를 끼고 들어왔나 좀 봤습니다. 삼천리 그룹계의 삼천리 EV나 하모니 오토모빌 같은 총 6개사와 이제 딜러 계약을 맺고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일단 네임밸류가 그렇게 큰 딜러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이제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비아디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나 이제 장점이다 단점이 저렴한 가격대인데 이게 테슬라랑 좀 다른 게 테슬라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프리미엄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고요.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가 높은 기업이 좀 저가형을 만들었을 때 이런 기업에서 좀 싼 형태의 어떤 전기차가 나오니까 매수를 한번 사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산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와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테슬라가 좀 저가형 형태의 자동차를 좀 만들어 줌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을 좀 쌓아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싼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변수로 다가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또 어렵다 보니까 이 저가 메리트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게 좀 시간을 두고 들어왔을 때의 반응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아디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 측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좀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 이거 전에도 미국이 이미 우리나라에게는 이제 중국의 제재를 같이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한번 그래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결론이 좀 없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일본이나 아니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나서가지고 확실히 이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미국의 어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상계관세 부분은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과연 도입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아직 미지수인데 이건 좀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국내 산업을 좀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분명히 좀 빨리 결정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도 워낙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워낙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상계 관세가 아무래도 매겨지게 되면은 우리는 또 중국하면 예전에 사드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우리나라에게 보복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또 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이 결정이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이 EU와의 어떤 협상을 하고 있어요.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관세가 매겨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EU에서 전기차 수출액이 42%가 급감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좀 먹여주게 되면은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판매량이 급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3천만 원대로 나오는데 이 상계 관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해당 어떤 나라에서 그 자동차가 이제 판매가 될 때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조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너희들 그 나라에서 그 정도 이제 보조금을 받고 들어오니까 우리도 이 정도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계 관세는 어느 정도 매기는 게 정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르게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인데 아무래도 보복 조치 때문에 조금 걱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확인을 했듯이 관세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는 우리가 학습을 했고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면서 빠른 좀 결과가 나와주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근데 테슬라만 오르지 사실 전기차 전반은 힘들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배터리 가격이 역대급 폭락이다 이런 자극적인 멘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 오늘 또 신저가를 좀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대표님 2차 전지 관련주 좀 투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도 사실 이런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우리나라 웬만한 업종들이 처음에 성장해서 이제 좀 올라올 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은 2차 전지 투자가 국내적으로는 완전 심리가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겠다 했던 사람들도 최근에는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나는 물량 정리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페이지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닥권을 이제 훑고 뭔가 올라올 만한 뭔가 이제 트리거가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가 많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에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실적을 볼 때 YOY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에 되게 잘 나왔는데 조금만 그거보다 잘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작년보다 되게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인데 오히려 워낙 오래 났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만 괜찮아지게 되면은 이게 YOY로 따졌을 때 굉장히 괜찮아지는 어떤 효과가 나오고 이에 따라서 심리적인 부분도 좀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치킨 게임을 처음 시작한 이 테슬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조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빨리 해서 이제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손절보다는 정말 어려우시고 힘드시겠지만 아마 마이너스 40%, 50%그 이상이 많으실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지금 조금 이제 시간에 좀 여유를 두고 투자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뭔가 많이 돌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빠르면 내년 1분기 혹은 이제 내년 1분기 실적이 나오는 내년 2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은 분위기가 좀 많이 전환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그때까지만 조금 더 참고 이겨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 관련주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들 것 같지만 내년 1,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 개선의 미학이 좀 나타나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